자,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렵다, 이 지문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묶인 문제예요. 두 문제 묶인 문제인데, 일단, 보기는 윗글에 니은의 상황, 뭐예요? 평지를 달리던 자동차가 과속방지턱을 지난 후에 높이 변화가 없는 평지를 계속 달리고 있다. 한 번 진동이 덜컥 왔다가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진동이 바로 멈추나? 진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차체의 진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윗글이랑 보기를 바탕으로 27번, 28번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기부터 봅시다. A, B, C, D, E, 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제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쭉 지속이 된다면은 이 진동하는 높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요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일단 그 전에 이 모습만 그냥 몇 초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요거 읽어보시고요. 쇼크 옵서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진동이 많이 있겠죠. 그쵸? T0은 0초, 과속방지턱을 지나 수초 후이며 T0에서 T3까지 걸린 시간은 3초이다. 여기서 이제 1초, 2초, 3초가 이렇게 가는 거네요.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3점인데 3점짜리면 당연히 지문을 봐줘야 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A는 차체 진동의 평형점으로 A에서 차체의 수직 방향의 속력은 D에서보다 더 빠르겠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지문을 읽어주셨어야 됐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지문 설명할 때 문제에서 필요했던 부분들 찾아가지고 읽어줄게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아마 요 부분쯤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얘의 1번 근거가 있습니다. 보면은 수직 상향하던 추는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빠르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된다. 이후 추는 계속 상향하면서 스프링을 누르는 일을 하여 결국 속도가 0인 최고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속도가 0인 최고점이라면은 여기에서 속력이 계속 가장 빠르고 여기에서 0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감속되는 거고 요 구간이 가속되는 거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요 구간까지가 가속되는 거고 요 구간은 감속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C에서 올라갈 때는 가속되는 거고 요 구간은 감속되는 거고요. 요 구간은 가속되는 거고 요 구간은 감속되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이 평상시의 차체 높이인 이 점선에 위치했을 때가 어떻게 해요? 평형점을 지나는 상태니까 속력이 가장 빠른 상태인 거고,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속 감속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차체 진동의 평형점으로 A에서의 차체의 수직 방향의 속력은 D에서보다 더 빠르겠군. D는 어디예요? A점보다 중심에서 멀어져 있죠. 중심이 가장 빠르고 그 이후는 중심보다 낮은 속력을 가지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B는 수직으로 운동하는 차체의 운동 에너지보다 스프링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가 큰 지점이겠군. 이것도 뭘까요? 평형점을 지나면서 추의 운동 에너지는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추의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평형점을 지나면서 추의 운동 에너지가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 감속되고 있는 과정이 운동 에너지가 줄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속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인데, 어떤 지점을 지나서 감속하고 있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줄고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 포텐셜 에너지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땡기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 탄성이 작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B 지점은 어떤 지점이겠어요? 속도가 0, 가속하다가 감속해서 속도가 0.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땡겨져 있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거야. 이 B점, C점은 각각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가 되는 순간인 거죠.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최저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점이랑 C점은.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3번 B와 C는 스프링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맞죠. 2번이랑 연결된 겁니다. C는 4번입니다. C는 수직 하향이던 차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겠군. 똑같은 말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0, 운동 에너지가 0, 똑같은 말입니다. 자, 5번이 답인데요. D는 차체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탄성력에 의해 스프링이 늘어나고 있는 지점이겠군이 아니죠. 스프링 모습을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또 스프링 모습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스프링은 A점일 때 원래 모양이고요. B점이랑 C점일 때 가장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B점에서 A점으로 가는, 이렇게 역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B에서 평형점이라고 합시다. 이 최고점에서 평형점으로 가속하고 있는 이 D점은 뭘까요? 차체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탄성력에 의해서 스프링이 가장 늘어났다가 원래 모양으로 줄어드는 지점이 바로 D지점인 거예요. 늘어나는 지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3점짜리 문제인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운동에 따라서 가속, 감속,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스프링의 모양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 36번, 37번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37번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보기에서 쇼크업소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는데 쇼크업소버를 추가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네요. 쇼크업소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쇼크업소버를 설치를 하면 어떻게 변해준다고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 부분을 일단 찾아줘야죠. 스프링만으로는 차체 진동의 평형점에서 A점에서 최고점이나 최저점까지의 거리인 진폭을 줄이는데 이 진폭을 줄이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진동을 사람이 계속 받으면서 멀미를 해야 된다고. 이 과정을 줄여주는 게 쇼크업 소버에 있는 피스톤, 실린더, 이 물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불쾌감을 주게 돼요. 그래서 스프링의 진동을 추가적으로 줄여주는 장치가 바로 쇼크업 소버라는 부분을 다시 읽고 나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이것도 이 보기 보면서 36번 문제 풀지 못했으면 이 문제도 당연히 풀지 못하겠죠. 차체의 높이가 A를 지날 때 쇼크업 소버의 피스톤은 실린더의 윗부분으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뭐래 그랬어요? 자, 차체가 내려갈 때 피스톤도 실린더의 하단으로
차체랑 실린더 내부의 피스톤 위치는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체가 A를 지나고 있을 때면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피스톤 역시 실린더의 윗부분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2번 볼까요? 차체의 높이가 A에서 B가 되는 거죠. 똑같네요. 디귿의 피스톤 아래 쇼크 업소버의 피스톤 아래의 액체는 피스톤 위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건데요. 위의 액체가 지금 1번, 2번 똑같은 말이잖아요. 피스톤이 실린더의 윗부분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의 액체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위에 있던 물이 이 물거품을 통해서 아래로 밀려 나오면서 마찰에 의해서 열에너지로 전환돼 가지고 흩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1번, 2번은 모순되는 말이니까 2번이 답인 겁니다. 그리고 자, B에서 C까지의 수직거리 이게 뭐였죠? 진폭이죠?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쇼크 업소버를 설치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놈이라고요? 에너지의 전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흩어버리는 놈이라고요. 마찰로 인해서 감소하게 될 것이죠. 이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쇼크 업소버를 넣은 건데 이건 당연한 거죠. 4번 볼까요? 차체의 높이가 C를 지나게 되면 실린더의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던 쇼크 업소버의 피스톤의 방향은 전환이 되었을 것이다. 차체가 맨 아래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피스톤 역시 맨 아래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아래, 최저점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C를 지나서 차체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피스톤도 올라가게 되겠죠. 피스톤의 방향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전환됐겠죠. 맞는 말이네요. 5번. 차체의 높이가 D일 때 여기가 어디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디귿의 피스톤 아래의 액체, 자꾸 디귿 하니까 쇼크 업소버의 피스톤 아래의 액체가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차체가 수직으로 하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피스톤도 실린더의 하단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 경우랑 똑같은 경우로 상정해 주니까 여기 나온 말이 그대로 나오겠죠. 어떻게 된다고? 피스톤 아래에 있던 액체는 작은 구멍을 통해 피스톤 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생략되어 있어도 그렇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실린더 내부에 어떻게 된다고요? 열이 발생해서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문제만 더 마저 풀어볼까요? 아니면 끊었다가 해볼까? 자, 마저 풉시다. 윗글에 현가장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그래서 이제 니들이 잘 이해했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문제를 내가 이런 역같은 문제들을 주고 쉬운 문제도 하나쯤 줘보고 역같은 더러운 문제들을 줘봤는데 얘네 풀면서 너 그러면은 이 현가장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해보면 자, 스프링 그리고 쇼크 업소버라는 놈이 있는데 지문을 보면서 이 스프링과 쇼크 업소버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여기까지 문제를 잘 풀었으면 이 38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안 보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윗글의 현가장치에 대해 이해한 내용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스프링은 열을 탄성력이었나요? 탄성력을 열이 아니었나요? 쇼크 업소버는 진동의 충격을 열이었나요? 요건 맞는 말이죠. 진동의 충격으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열을 탄성력으로 바꾸는 경우는 이 지문 자체에서 없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열로 전환되는 거죠. 2번 볼까요? 스프링은 충격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줄여주나요? 줄여주죠.
그런데 여기는 정확한 근거는 여기 나와 있고 이 부분까지 읽어주시면 더 좋았겠고요.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충격이 전달되는 것을 줄여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쇼크업소버를 넣는 거고, 쇼크업소버는 뭐예요? 바로 진폭을 줄여주는, 진동을 줄여주는 추가적인 장치인 겁니다. 결국은 이거였던 거예요. 결국은 스프링, 그러니까 현가장치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니까 현가장치 내부의 스프링과 쇼크업 소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스프링은 진동을 활용하여 충격을 줄여주는 놈인데, 여기까지가 충격을 줄여주고 있어요. 이 진동으로 인해서 충격을 줄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괄호친 여기까지가 스프링은 진동으로 충격을 줄여주는 놈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지만부터 쇼크업소버 이야기를 해주는데, 쇼크업소버는 뭐예요? but 진폭을 줄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요것이 있으니까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쇼크업 소버를 넣는데, 결국 쇼크업 소버는 어떻게 된다고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흩어버림으로써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뒷부분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이 부분만 읽어줬어도 이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부분 말고 차체 진동의 진폭을 줄여주는 놈이라는 것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바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 따라왔으면 이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어려운 게 없었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스프링이랑 쇼크업 소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현가장치 내부에 있는 스프링과 쇼크업 소버에 대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36번, 37번은 잘 못 풀었어도 38번은 사실 확인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었어야 됐고요. 요 지문은 꽤 어려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